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 알려진 요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아직도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보면 나스닥이 2.4% 급락을 했고요. 4%.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4% 급락했습니다. 지금 보면 다우존스는 오히려 신고가는 다 밀렸죠. 그 다음에 S&P 500은 얼마 안 빠졌습니다. 보시면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빠졌잖아. 자, 이게 그 기술주. 자,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급상승해서 기술주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죠.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도 한번 보시면요. 중국도 보면, 중국도 오늘 또 빠졌죠, 많이. 예. 중에 뭐 마이너스 2.7%가 급락했고, 이제 1.8%까지 빠졌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최근에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주식 등의 자산 시장에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메시지를 던져버렸죠. 긴축 가능성.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중국 시장에도 지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2%까지 급락을 했는데, 다행히 만회해주면서 0.6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급락을 합니다. 그렇죠? 급락을 하는데, 11시부터 반등을 하면서, 자, 밑꼬리 달고 회복하면서 마감을 해줍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네. 그리고 다음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2.99%, 거의 마이너스 3%까지 급락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0.93%로 하락을 하는데, 코스닥도 분봉을 보시면 지금 장 초반에 급락을 하죠. 9시, 10시까지는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하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3월 11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이런 날은 내 마녀가 춤추는 날이라 하죠.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예, 이 변동성이 내일 모레까지는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가 지금 코스닥도 한 고점 대비 한 11%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 코스피도 고점 대비 한 9% 정도 빠졌죠. 그러면 지수는 이 정도 빠졌고,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이 거의 마이너스 20%에서 거의 마이너스 30%일 겁니다. 고점 대비. 다 빠졌습니다. 좀 적게 빠진 종목은 마이너스 20% 이하. 많이 빠진 종목들은 마이너스 30% 이상이 빠졌죠. 네.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지수가 똑같이 다 빠졌는데, 종목들이 똑같이 빠졌는데, 지수가 회복될 때, 네, 어떤 종목이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높은 종목들입니다.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메리츠 증권에서 3월 9일날 나온 리포트인데요. 보시면 2022년까지 이익 증가는, 이 기업의 이익은 계속해서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11월달 이후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면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져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글로벌 지금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악재가 되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작년 이후에 보시면 코스피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예? 자, 이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죠. 반면에 개인만 사고 있다. 아직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국하고 미국, 대만이 최근에 1개월 동안 조정을 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근데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자, 이게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요, 대만이 제일 높죠. 거의 15%.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거의 12%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높죠?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강국이죠, 반도체 강국. 그로 인해서 이 대만과 한국이 신흥시장 중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IT라든가 자동차, 화학 등 주도업종 수익률이 소폭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수,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1개월간의 수익률을 보시면 철강, 경기 민감주죠. 철강 강했죠. 보험주,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거. 그 다음에 해운주, 운송주. 이런 것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라든가 이런 건 좀 약세를 보였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자동차도 좀 약세를 보였고.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런 가치주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나라 이익 전망치는 개선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12개월 예상 퍼가 1월 달에는 14.4배였는데 지금은 13.1배까지 내려왔습니다. 퍼가 지금 13.1배까지 많이 내려왔죠. 지금 최근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12개월 예상 EPS 대비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가 이런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왔다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근데 EPS 보세요. EPS 올라가는 각도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이익 개선 전망치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강세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퍼도 PER도 지금 12개월 펌 보면 요 정도까지 내려왔죠. 13.1배. 이제는 고포는 아니고요. 고포는 아니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최근에 조정을 하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이익 전망치 추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 요게 미국이죠. 미국 이 회색 이익 전망치 추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연관되어 있는 신흥국도 전망치가 이렇습니다. 유럽은 아직도 전망치가 높지는 않죠. 유럽. 근데 보세요. 이 짙은 파란색을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익 전망치가 엄청나게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국가별 퍼도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고포까지 왔죠. 작년에 지수가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고포까지 왔는데 최근 조정을 해서 다시 퍼가 내려왔습니다. 유럽하고 신흥국 사이에 있죠. 신흥국보다 더 낮습니다. 퍼가 지금. 네. 저는 이런 걸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고평가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주요국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 미국, 대만, 인도를 중심으로 지금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백신을 맞고 있으면서 백신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 국가별로 올해하고 내년 EPS 전망치를 보시면 진한 파란색이 2021년이고요. 그 다음에 연한 파란색인가요? 이게 2022년인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이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올라간 국가가 어디냐면요. 다 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좁죠.
다른 나라 다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자, 1개월 전에 대비 변화를 보면은 우리나라만 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죠. 빠르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이익 전망치 상향 종목들은 최근에 증시 횡보 공간에서 강세를 보였죠. 왜? 그래서 돈을 많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최근 조정 상태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ROE가 ROE 지표가 좀 약세를 보였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익 전망치 높은 기업들이 증시 조정 구간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횡보 국면에 유리한 포트폴리오라 나와 있죠. 펀더멘털 유망주가 있고 외국인 매수 유망주가 있습니다. 펀더멘털이란 거는 기업의 가치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외국인 매수 유망주인데, 한번 보시면요, 펀더멘털 유망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자, 올해하고 12개월 예상 이익률이 한 4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12개월 예상 퍼가 25배 이하, 이런 종목들인데, 보시면, 자, 반도체,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반도체죠. 자동차 있고, 철강 있고, 그죠? 화학, 에너지, 그 다음 행송, 운송, 자동차, 이런 지금 업종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익이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개월 동안 매수한 종목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 종목들입니다. 철강, 은행, 운송, 자동차도 좀 가치주 쪽이죠. 자동차, 기계,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했죠. 예. 성장주가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성장주가 안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이런 가치주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자, 글로벌 및 한국의 업종별 펀더멘털 모니터를 보시면, 자, 우리나라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이건데, 최근 1개월 동안 수익률이 보면은 3.1%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거의 양호합니다. 근데 최근에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11%로 아주 높죠. 11%를 넘어가는 게 한국하고 대만, 인도, 그렇죠? 이 세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죠? 제조업이 강합니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 지금 수익률이 좋은 거죠. 최근 6개월을 보면 우리나라가 33.4% 엄청 올랐었죠. 대만이 30.8%, 인도가 28%. 다 이 국가들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자, 국가별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자, 먼저 퍼입니다. PER. PE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저평가되어 있다 하죠. 지금 보면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20배. 현지 시장도 20배. 신흥시장, 우리나라 같은 신흥시장은 15.8배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퍼는 올해 기준으로 14.2배입니다. 신흥시장이 15.8인데 14.4니까 저평가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대만은 고평가되어 있죠. 21배입니다. 인도도 20배 넘게 고평가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BR, 주당순 자산도 보실게요. PBR도 낮으면은 저평가죠. 낮으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신흥시장이 1.9배고, 자, 우리나라는 1.29배입니다. 예. 맞죠? 대만은 2.6, 인도는 3.1입니다. 자, 이 PER도 낮고 PBR도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평가돼 있어요. 예. 자, 그리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시면, 자기자본 이익률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을수록 좋은데, 보시면 요게 조금 우리나라가 좀 낮더라고요. 보면, 자,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2.1
2%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9%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대만은 13.9%, 그 다음에 인도가 14.1%. 자, 요 ROE가 좀 낮아서 아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내년 기준으로 펄을 비하면 우리나라는 11.6배입니다. 아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 때. PBR도 1.19입니다. 퍼하고 PBR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게 ROE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낮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국가별로 자, EPS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이게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자,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보시면 자, 작년 말고 올해부터 볼게요. 올해 신흥시장, 우리하고 관련된 신흥시장이 33%죠. 근데 우리나라는 51%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 높죠. 예, EPS 주당 수익 중간이 높아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대만 17.5%, 인도도 33.2%. 우리나라가 압도적입니다. EPS 증가율이. 내년도 볼게요. 내년에 신흥시장은 한 1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2%, 대만 12%, 18%. 자, 우리나라가 주당 순이익 전망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엄청 돈을 잘 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업종별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PER, PBR보다는 ROE를 잘 보거든요. 이 성장성 때문에 이 자기자 본인율을 투자하는 데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높은 기업들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 괜찮다 할 때 화학 경기 민감주. 자, 올해 11%. 건설도 10%. 근데 건설은 별로 저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건설은. 네. 그리고 운송. 자,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면 운송주들이 높겠죠. 운송이 10.6%. 그리고 화장품 의류가 12.4%인데 아마 이거는 그 백신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기대감 이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자, 주식시장은 뭐 거래가 활발히 되면서 증권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높죠. 13.9%. 자, 이 소프트웨어는 자,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이 돼 있죠. 네, AI도 될 수도 있고 자, 자율주행차도 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도 높죠. IT 13.7%. 반도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반도체도 12.1% 높습니다. IT 가전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이익 전망치가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화학, 저는 건설을 별론 같고 운송, 화장품도 괜찮을 것 같고요. 증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업종별로 이익 전망치. 자, 업종별로 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망치를 보시면 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먼저 보시죠. 이것만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영업이익 전망치가 자, 올해 기준으로 한 3개월 올해 그 3개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전망치를 보시면 화학지 확실히 높죠. 13% 상승이죠. 철강 좋죠. 최근에 이 경기 민감주들이 잘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운송주, 아까 말씀드린 해운주 좋습니다. 호텔 레저, 이런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호텔 레저. 증권주, 아까 말씀드린 증권주, 보험주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디스플레이도 괜찮죠. 근데 좀 IT 하드웨어나 반도체는 좀 낮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뭐 에너지 화학 괜찮고, 철강 괜찮고, 운송, 증권 보험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은 못 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EPS 주당 순위 그러니까 이 개선 속도가 많이 앞서죠. 네. 돈을 그만큼 잘 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PER과 PBR이 낮다.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저평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자 이런 조정 글로벌 증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으로 반전했을 때 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종목들도 다 못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그냥 좀 힘들더라도 계속 가지고 가셔야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